휴머노이드 로봇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1번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성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는가 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AI 칩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로봇을 대할 때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하게 만들 것인가.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A로봇 대표 엄윤설입니다. 저희는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이고요. 시작한 지는 이제 한 7년 됐는데 아직도 열심히 커나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글쎄요, 국내 최고다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2024년도 12월 오늘자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라기보다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로봇공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 HRI를 어떻게 보시냐면, 어떻게 하면 로봇의 입장에서 인간의 의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건가,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아트 베이스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중요한 지점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로봇을 대할 때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하게 만들 것인가, 유도를 할 것인가,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내 로봇은 사람이 와서 말을 시키고 물어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요. 대기 상태. 그런데 웰컴 로봇은 달라요. 사람이 등장을 하면 먼저 다가가고 인사를 건네고 환영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 이런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에게 다가가는 속도, 그 다음에 제스처의 그 빠르기, 목소리의 톤, 말의 빠르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사람이 저희 웰컴 로봇을 대했을 때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얘는 뭐 굉장히 뭔가 좀 달라, 이렇게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하죠. 최근엔 지금 저희도 재정비를 통해서 3가지의 라인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휴머노이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앨리스가 있고요. 웰컴 로봇이라고 부르는 에이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라고 반려 로봇이 있습니다. 앨리스는 뭐 하는 로봇이냐라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어야 해요. 휴머노이드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진출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제조입니다. 현재 조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용접이래요. 외국인 저숙련, 비숙련의 노동자들은 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 거를 못 하신대요. 다 뜯어내고 다 갈고 다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동 로봇을 쓰고 계시대요. 문제는 협동 로봇은 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용접을 쭉 하고 또 이쪽에 가서 또 옮기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격벽이라는 게 존재한답니다. 2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액추에이터를 분해를 해서 보면 그 안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R모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모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회전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대신 힘은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증폭시키면서 속도는 느리게 떨어뜨리는 이 감속기가 존재하고 그다음 R모터랑 감속기가 합쳐진 거, 이거를 액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리니어는요, 아주 간단한 예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스크루를 박으면 저는 회전만 해요. 스크루는 어떤가요? 직선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리니어 구조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회전력을 발생시켜도 그게 리드선을 따라서 위아래로 상하 혹은 뭐 앞뒤 이렇게 해서 직선 운동으로 바뀌는 거, 이걸 리니어 방식의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가격면이 이 기어박스가 하나가 보통 감속기라고 부르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하거든요. 요게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작 단가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게 1번입니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2번은 앞에 감속기 구조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바깥에서 발생하는 외력을 R모터가 직접 그대로 다 받아요. 즉 전류 민감도가 좋습니다. 보통 감속기가 있는 기존의 로터리 방식의 액추에이터들은 그 앞에 FT 센서라고 힘을 느끼는 센서를 또 붙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FT 센서가 필요가 없어요. 가격이 또 다운이 되죠. 로터리 방식을 썼을 때 다리 한 짝 만드는데 원가가 2,05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앨리스4 리니어 액추에이터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걸 갖다 적용해서 쓰면 65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리니어 방식을 쓰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1번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리니어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앱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아폴로라는 로봇이 리니어 방식을 또 써요. 그리고 저희 28년에 제조업 현장에 들어가는 거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조선이랑 그다음에 건설 들어가고 농업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2033에서 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1년도에 우리는 이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정확히 1년 뒤인 22년도에 첫 번째 옵티머스 1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느리지만 보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었고 돈을 그렇게나 진짜 쏟아 부었는데 저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굉장히 우습게 농담들을 하셨죠. 굉장히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게 1년 걸렸다는 거예요. 딱 1년. 그리고 나서 정확히 1년이 더 지나서 23년도 가을에 옵티머스 2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옵티머스가 굉장히 상징적인 동작으로 이렇게 요가 동작을 했어요. 한 다리로 딱 서서. 그거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뒤집어졌죠. 그걸 볼 때 와, 일단 제일 먼저 느낀 게 야, 진짜 무섭구나 자본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이렇게 쉽게 빨리 따라잡힐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가면서 따라잡고 있는 중이죠. 네, 중국이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추월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라든가 기술 굴기 이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로봇 산업이나 이런 쪽에다가 막 쏟아 부었어요. 매년 중국에는 그 WRC라고 큰 로봇 전시회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8월 달에도 그 전시가 있었는데 이 전시에 출품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회사, 로봇 회사만 28개인가 30개인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저희 하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술적인 그런 따라잡힘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1번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로봇의 사용 시간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성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는가 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AI 칩이에요. 그런데 이 칩,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어떤 게 필요하냐면 굉장히 저전력이면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칩이 필요해요. 조력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네네. 어느 쪽이든 사실은 저희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맞춤이 될 수 있으면 협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자막으로 전화번호 띄워주시나요? 네, 연락 주십시오. 스마트폰 없이 사실 수 있나요? 저는 30분도 못 있거든요. 한 번 휴머노이드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없던 세상으로는 못 돌아갈 거다. 1인 1 휴머노이드 이상을 갖게 될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